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텔콘 RF제약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텔콘 RF제약이 어제 드디어 다시금 상한가에 도달하고 난 이후로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이제 9%대 상승하는 흐름으로서 8,000원에 가까운 7,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 우리 주주분들 아마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어디에서 매도를 했는지. 자, 바로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지금 유무상 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무상 증자, 자, 세력들이 이끌고 가는 이 시나리오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으로서 공유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단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주가를 급등하는 흐름을 만드는 다음, 자, 8,300원에서 다시 주가가 눌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8,300원이라는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이 투자 경고 종목을 받았었고, 자, 투자 경고 종목 받은 이후로 주가 다시 한번 한 차례 눌렸었죠. 그리고 횡보 기간 거치고 권리락 지난 이후로 다시금 상승을 이뤄내고 있지만,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재지정 예고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자, 투자 경고 재지정 예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11일 날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하루 지정이 되고 완전히 딱지가 떼졌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최초 판단일인 14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자, 이 10일째 되는 날에서 어느 특정일 기준으로 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6월 26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7월 10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이틀 전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근데 6월 26일이 바로 이때죠. 8,362원. 자, 이 8,362원이라는 이 주가보다 종가가 더욱더 높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8,3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흐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력들의 물량들을 장악하고 이 유무상 증자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세력들의 의도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단일 이틀 전이 40%, 솔직히 7월 10일 기준으로는 7월 10일은 뭐 종가가 5,600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자, 8,360원을 올라가면서 이틀 전 종가보다 40% 올라가면 투자 경고로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8,300원 기준으로 주가 계속 눌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판단일에 근거한 이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죠. 이 유무상 증자 공시가 있기 때문에 이 유무상 증자에 대한 공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시면, 자, 텔콘 RF제약, 자, 요 투자 설명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이제, 자, 지금 1차 발행까지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신준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거래되는 기간, 그리고 확정 발행가 산정 기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약과 주금 납입 이후에, 자, 신주 배정되는 무상증자까지,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 신주 상장되는 이 두 달간, 자, 이 두 달간의 수익을 전부 다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 신준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거래가 될 텐데, 24일이면 언제죠?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가 될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세력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매도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주분들이 한 주당 0.9주기 때문에 대략 10주에 9주 정도로 이제 증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증서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자, 주가 흐름 보게 되시면 어떻죠? 지금 장 초반부터 한 차례 하락 이뤄낸 이후로 다시금 상승 이뤄내고, 자, 단가 차이가 얼마예요? 주가 차이가 지금 55,000원 시가에서 3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61,000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 이 35,000원대까지 주가 끌어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받을 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부분도, 자, 거래가 가능한 증서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를 활용하면서
최대한 증서에 대한 물량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텐데, 우리 주주는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전략이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펩투라는 종목이 작년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 보게 되시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한 차례 상승과 그리고 하락과 상승에 이런 두 번의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자, 바로 권리락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로, 자, 신주유권 증서가 상장될 때는, 자, 이 권리락 기준으로 주주분들이 기존의 본주와 그리고 신주에 대한 증서로서 주가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신주유권 증서가 하락하는 동안에 본주도 보통 하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매도로서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시금 신주 상장이 전에는 세력들도 모았던 물량들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기 위한 마지막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 이 구간들을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일정 파악하면서 활용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 정확한 타점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자, 과연 타점 잡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어떤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부터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호가청구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8,300원대에서 왜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는지,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지, 거기에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자,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어떻죠? 자, 지금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끌어모은 이후로 어제도 상한가 한번 풀렸었죠. 어느 정도 물량 털어내면서 흔들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실시간 모니터링 힘드시잖아요. 그런 만큼,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자, 이 번호로 텔콘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실전 타점으로서 그리고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이 본업이다 보니까 모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타점과 전략 잡아들고 있는 거니까, 이 정보들 우리 주주분들이 받아가시면서 최단의 텔콘 RF로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자, 이번에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흐름은 빠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미리미리, 자, 이 일정부터 전략까지 전부 다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망설여진다, 고민만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텔콘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해가지고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정보 우리 주주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대신 딱 한 가지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의 파동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번째 파동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그리고 확정 발행까지 산정이 되고 얘기를 드렸죠. 자, 뭐냐면 이 8월 5일이 산정날인데, 자, 이게 바로 기산일로 작용이 되면서 확정 발행까지 산정이 돼요. 보게 되시면 확정 발행까지 기간에 이제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자, 이 기산일이 바로 8월 5일이 될 겁니다. 8월 5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에 할인율이 25%가 적용이 될 텐데, 자, 결국 확정 발행가액은, 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 1차 가격인 3,835원보다 이 갭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신주가 상장한다 하더라도 이 주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중에 낮은 가액이 이 3거래부터 5거래일까지, 자, 5일부터 3일까지죠. 이 단 3일간의 평균 주가에 할인율 40%를 적용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낮을 경우에는, 자, 결국 할인율은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도, 자, 이 증서에 대한 매집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신주로서 결국 40%까지 할인율도 높일 수 있는 경우고, 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확정 발행가에도 3,835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세력들은 이에 따른 수익 한 번 더 챙길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이 자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 이러한 좋은 판이 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무상증자까지도 연결되어 있죠.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주당 신주 배정수가 2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청약자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청약이 진행되면, 자, 자동으로 추가적인 물량으로서 2주 더 받으니까 3배까지 우리는 신주에 대한 물량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자, 하지만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무상이기 때문에 주가나 시총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의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으로는 주가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시총도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자, 착시 효과로서 자, 더욱더 적은 금액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현 주가 8,000원이라 계산했을 때 8,000원 기준으로 3배까지 줄어든다 생각하면 대략 2,600원대가 되겠죠. 8,000원이었던 주가가 2,600원으로 줄어든다 생각하면 당연하게 자, 이런 착시 효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급들도 쏠릴 수밖에 없고, 자, 신주는 상장 전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물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미리미리 일정에 맞춘 대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전략적으로서 움직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무조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무상 증자에 대해서는 자, 반드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가 미리미리 세워놓고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대응 나는 해보고 싶다, 최대한 이 수익 극대화해보면서 이번 기회 활용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텔콘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자,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시고 일정에 따른 구간마다 제가 이 타점 같은 경우도 우리 주주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정확한 가격으로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대응해 보면서 이 지속적인 수익 나는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 텔콘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또 추가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자,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형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 그 얘는 다시 한번 원래 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17,000원에서 20,000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이 인벤티지랩 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버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